혹시 식사 후에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혈당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서 걱정이 되시나요? 병원에서 당분 조심하시고 운동하세요 라는 말만 들었다면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40년간 동네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진짜 비밀을 공개합니다. 저는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약국에서 만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혈당약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혈당 때문에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밥상이 최고의 혈당 관리 센터가 될 수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해답은 복잡한 식단표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상에서 딱 4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첫째, 밥을 한번 식혔다가 데워서 드시기. 둘째,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은 마지막에 드시기. 셋째, 반찬에 식초를 조금씩 넣어서 드시기. 넷째, 식사 후 10분간 가볍게 걷기. 이 4가지만 실천해도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당뇨 관리가 한결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40년 경험을 바탕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74세 김영호 어르신께서 제 약국 문을 여셨습니다. 10년 넘게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었죠. 그 어르신의 첫마디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약사님, 약은 계속 늘어가는데 혈당은 안 내려가요. 매일 밥 먹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뭘 먹어도 혈당이 오르니까 먹는 게 죄스러워요. 40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약국에 혈당약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이 당뇨를 앓고 계신데도 어떤 분은 혈당이 잘 관리되고 어떤 분은 계속 악화되더라고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수년간 관찰해 본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혈당이 잘 관리되시는 분들은 모두 몇 가지 간단한 식사 습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한번 식혔다가 데워서 드시는 것입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은 맛있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밥을 냉장고에서 하룻밤 식혔다가 다시 데워 드시면 전분의 성질이 바뀝니다.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고 넓은 그릇에 펼쳐서 완전히 식힌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다음 끼니에 전자레인지나 약한 불로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맛은 똑같은데 혈당 관리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단 냉장 보관은 하루 정도만 하시고 위생에 주의하세요. 두 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것부터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숟가락은 나물이나 김치, 샐러드 같은 채소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두부,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밥은 맨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과 몸속 호르몬이 안정됩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찬부터 먼저 드시고 밥은 나중에 드세요. 세 번째 비밀은 반찬에 식초를 조금씩 넣는 것입니다. 식초의 신맛이 식욕만 돋운다고 생각하시죠? 식초를 반찬에 살짝 넣으면 소화가 천천히 돼요.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나물을 무칠 때 식초를 조금 넣거나 미역 무침, 오이 무침 같은 초무침 반찬을 자주 드세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속이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면서 양을 조절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주변에 혈당이나 당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네 번째 비밀은 식사 후 10분간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배가 부를 때 바로 누우면 혈당이 치솟고 속도 더부룩합니다. 식사 후 딱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거나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해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근육이 당분을 바로 사용해서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평지에서만 걸으시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걸까요? 40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 한 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건강해지면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김영호 어르신께 이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 후 3주 뒤 다시 만났을 때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약사님, 정말 효과가 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혈당이 정말 안정되었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17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그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 들어보지 못했던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졌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의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킨 밥을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져서 혈당 상승을 늦춥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막을 만들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춥니다. 식초는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 급상승을 막습니다. 식후 운동은 근육이 포도당을 즉시 사용하게 해서 혈당을 빠르게 낮춥니다. 제가 40년간 약국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계십니다. 68세 박미선 할머니셨는데 이 네 가지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약사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혈당이 덜 올라가요. 의사 선생님이 혈당 조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당화 혈색소도 8.5에서 7.1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음식 먹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로 실천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흰 쌀밥만 드시던 분들은 쌀과 잡곡을 7대3 비율로 섞어보세요. 귀리, 보리, 현미, 콩을 번갈아 넣으면 부담이 덜합니다. 잡곡과 콩이 들어간 밥은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듭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이 더 높게 나옵니다. 30분마다 한 모금씩 드시면 됩니다. 단, 식사 30분 전과 식사 후 일 시간에는 물을 적게 마셔서 소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도 혈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7-8시간은 주무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시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발 관리도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발가락 사이도 잘 말리고 너무 꽉 끼지 않는 신발을 신으세요. 발에 상처가 생기면 바로 치료받으시고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검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당뿐만 아니라 당화 혈색소, 콜레스테롤, 혈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은 병원에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눈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할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리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가세요. 첫 주에는 밥 시켜서 먹기만, 둘째 주에는 먹는 순서 바꾸기까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늘려가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끔 깜빡하거나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계속하는 겁니다. 하루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혈당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들을 시작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혈당이 좋아지면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이 오는 것도 위험하니까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세요. 혈당 측정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식전,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서 어떤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세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음식과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느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2-3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식후 불편감이 줄어들고 2주 정도 지나면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3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66세 이명자 할머니께서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편해요. 혈당도 안정되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가족들이 모두 놀라워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1세 조인철 어르신께서는 약사님 덕분에 당뇨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혈당 관리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올바른 식습관의 힘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도 생활 습관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식단표나 비싼 건강식품보다는 이런 간단한 식사 습관이 훨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4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혈당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밥을 한번 식혔다가 데워서 드시고,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반찬에 식초를 조금 넣고 식사 후 10분간 걸으세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혈당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확신하게 된 것은 당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무엇보다 주변의 혈당이나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 바뀌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소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과 대신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당 관리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정보들은 일반적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혈당 관리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